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죠. 방송은 끄도록 하고요. 유튜브 연결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예, 쌍만주님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전개되는 또 한 주의 시장이 또 많이 염려되는 시점이죠. 예, 유튜브 연결 됐네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정을 찾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 상호 관세 시작으로 상당히 좀 다음 주 염려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는 이런 지금 뭐 경제 뉴스라든지 또 증시 관련 이런 이슈들 보면 전부 다 지금 막 부담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일단 주말에 우리 증시부터 이제 간단히 살펴봅니다. 코스피 시장, 주말에 이제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시장은 오전에 이제 판결 부분, 그때까지는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제.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이후에 글로벌 시장 부담으로 많이 낙폭이 심화됐고, 막판에 이제 조금 들어 올렸어요. 예.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제. 요거는 이제 거래소 시장의 분봉의 흐름,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 트럼프 관세, 이런 이슈로 급락이 전개되는 시장인데, 그래도 대한민국 증시는 좀 지난주는 선방의 모습이죠.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은 양봉의 모습, 거래소도 역시 마찬가지. 거래소는 이제 많이 조정의 모습이 전개됐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해외 시장이죠. 트럼프 상호 관세 관련 부분으로 글로벌 시장은 아시아 증시부터 간단히 봅니다. 우리 시장은 봤고 니케이 지수 2.75, 대만 가권 지수는 또 선방의 모습이네요. 내일은 뭐 당연히 다 밀리겠죠, 이제.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 이제 트럼프 저기 뭐 중국에 대한 관세, 맞불 관세 지금 34%, 어, 뭐 걱정이 태산이죠, 지금. 유럽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프랑스 카크 지수 폭락이 나왔습니다. 4%. 근데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이런 폭락이 나오면 물론 굉장히 어렵죠. 그래 이제 이런 폭락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바닥권을 만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 독일의 닥스 지수도 거의 뭐 5% 가까운 폭락이 나오고요. 하단에 보면은 이제 거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매가 이제 절정을 이루는 이런 모습. 다우지수 폭락입니다. 나스닥 폭락입니다.
자, 진짜 뭐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미증시는 이제 연중 최저점이죠. 막 급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이제 월요일 아침, 내일 아침에는 뭐 불가피하죠. 미증시가 이제 나스닥이 5.8, 다우가 5.5, 우리도 이제 에, 피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에요. 등락률을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전 종목이 아주 처참한 모습. 다우 지수에서는 나이키만 상승했는데 한번 볼까요? 나이키. 네, 나이키도 뭐 폭락이 나오고 좀 반전 나오고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지수하고 이제 똑같이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5, 아마존 4%.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어, 애플 애플도 지금 7%. 그리고 이제 어,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이제 7%. 근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 전반 이외에도 이제 구글, 구글의 주가도 3%, 또 메타의 주가도 5%, 뭐 기본이 5%.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 하죠. 잘못됐다. 테슬라는 무려 10%나 급락하면서 저는 이제 사실은 예, 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일단락돼서 테슬라 매수해도 좋다 그러는데 뭐 테슬라도 급락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떴다가 한 25% 이상 떴다가 조정받는데 어, 일단 뭐 저기 막 월요일 날부터는 대래 개인적으로는 사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최악의 국면에 항상 중시는 그래요. 나스닥 100 종목을 보면은 두 종목만 떴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가상화폐 관련이죠. 근데 이 차트가 지원이 안 됩니다. 또 최근에 이제 미증시에서 급락을 했던 룰루레몬 요가복이라든지 스포츠웨어죠. 쉽게 말해서 룰루레몬 요 두 종목만 뜨고 나머지 다 하락했어요. 로스스토어스 의류 쪽 요런 이제 의류 관련주도 룰루레몬이나 뭐 로스스토어 요런 것들이 이제 그나마 무난했고 기타 전반의 종목 뭐 빅테크 전반 뭐 자동차 테슬라 그리고 반도체 뭐 이것저것 다 급락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 위험이 현 장세 시장 위험 물론 이제 트럼프 관세죠. 무역 전쟁 경기 침체 뭐 지금 뉴스를 보면 뭐 다 이런 내용이죠. 전업종 급락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요. 종목군들 특별히 볼만한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많이 빠진 주식은 애플로빗, AI 있죠. 뭐 G헬스, 뭐 업종 구분 없이 인텔의 주가 한번 볼까요? 인텔의 주가도 급락이 나고 또 아까 테슬라 10%, 의료용 로봇 인투이티브 서지컬 역시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면 다 빠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을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기업의 즉 뭐랄까 개별 위험이 아닌
시장 위험이다. 이거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이제 다 밀리는 모습이죠. 방산주 엑선 엔터프라이즈 이것도 지금 급락이 전개되는 모습. 또 S&P 500 기업을 보면은 의류 쪽 아웃도어, 데코 아웃도어, 또 펄티그룹, 또 저기 막 룰루레몬, 나이키 이런 이제 의류 관련주. 그리고 지금 포드가 그래도 선방했네요. 포드 자동차. 또 달러 트리 소비 관련 뭐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주가들이 전부 다 급락이 나와가지고 타임스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장이 지금 뭐 심히 염려가 되는 이런 모습이고 랄프 로렌 그러니까 의류 관련 기업들이 그냥 뭐 얘도 뭐 다 급락했고 로스터스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급락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보면은 어 아무래도 이제 유럽 증시도 그나마 시장 전반이 급락의 모습이 나오니까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넥스트 트레이드죠. 넥스트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정규장 대비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부분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내일장은 뭐 보나 안 보나 개파락이 전개되면서 상당히 또 위기의 모습. 그래도 이런 장에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단기적인 부분을 또 많이 보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만한 종목군들은 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부분 간단히 보면은 이 관세 부과는 생산 설비를 미국으로 옮겨라. 근데 미국으로 옮기면 되나요, 이게? 국가별 그 저기 막 밸류 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이제 제조 강국 이게 뭐 요원한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총 생산 비용의 차이, 물건을 만드는데 가령 뭐 인력이라든지 또 들어가는 에너지 또 땅값이라든지 물류 세금 이런 걸 이제 대략 봤을 때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한국보다 한 1.3배. 우린 그래서 좀 덜하죠. 우리도 인건비가 높잖아요. 대만은 1.8배.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1.8배. 중국은 5배나 되고 베트남은 10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비용 생산을 하니까 이런 데서. 그래 이제 관세는 한국이 25%인데 26%라고도 얘기를 하죠. 대만이 36%, 중국이 34%, 베트남이 46%. 요런 수치를 생각하면 자국에서 만드는 거에 비해서 미국에서 만들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관세를 때렸는데 과연 이제 트럼프 생각대로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냐? 부활하기 어렵다. 물론 이제 업종별로 다 틀리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제조와 관련된 밸류 체인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거죠. 가령 뭐 의류회사가 미국으로 들어간 베트남에 있는 의류회사, 동남아시아에 있는 의류회사가 미국으로 들어간다. 있을 수 없죠. 베트남 같은 데서 생산한 것도 미국에 생산하면 비용이 10배나 증가하는데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인구는 1,300만이에요. 그럼 3억 4천만 명은 희생된다. 이거 이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제조업 부활은 일견 뭐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또 국가별 업종별 조절이 무지막지하게 전개돼서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앞으로 관세 전쟁이 뭐 이제 전개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이번 주도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한 여파가 계속 전개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확정한 기본 관세, 요거는 이제 5일, 어제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 전 세계 대부분의 대다수의 나라에 이제 10% 관세가 부과된 거죠. 그리고 이제 9일 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요번에 이제 상호 관세, 그게 이제 수요일부터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요거는 이제 지켜봐야죠.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게 엄포를 놓고 알아서 들어와라. 알아서 이제 협상을 하려고 얘기가 나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유리한 입장,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도. 그래서 요런 이제 일정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때리죠. 미국이 9일부터 상호 관세 받으니까 중국이 10일부터 똑같이 34% 맞불 관세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 증시는 증시가 이틀 동안 10%가 넘게 폭락이 나오면 감당하기 어렵죠,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표를 본 것처럼 미 증시, 우리 증시 이제 내일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의 G1이라는 미국의 트럼프의 이런 무지막지한 시장에 대한 전면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종목군들이 다 급락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지금 현재까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 이런 입장에서는 판다는 게 쉽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급락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급락이, 물론 이제 이 사이에 뭐 저기 뭐 최근에 이제 대선 전국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뭐 정치인 관련이라든지 또는 뭐 일정 토큰 증권이라든지 또 트럼프 관세로부터 약간 좀 자유롭다고 하는 뭐 조선 또 중국 관련 이런 주식들은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에이 그래 뭐 지켜보면 괜찮아지겠지 이랬는데 대부분의 종목군들 뭐 우리가 그것만 갖고 있나요? 뭐 반도체도 갖고 있고 자동차도 갖고 있고 또 2차 전지 뭐 전반의 종목군들이 이제 다 쉽게 말해서 장 초반에 개파락이 나오는 게 불가피하다. 이게 지금 말들이 많죠, 이제. 그리고 트럼프는 또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에게 이제 금리 인하를 촉구하죠. 아니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물가가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EU와 불문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여기다 이제 금리 내리라고 그러니까 저기 파월 의장이 하나요. 물가 상승과 또 성장률 위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또 머스크도 지금 관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이런 발언을 하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책사 나바로의 비판 글을 또 머스크가 얘기하고 머스크는 또 이런 얘기하죠. 유럽하고는 무관세해야 된다. 무관세가 필요하다. 미국하고 유럽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해관계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파열음이 이제 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국의 틱톡 금지법, 미국 내 틱톡 금지법을 약간 유화적으로 해서 이제 한 75일간 유예한다. 요 이제 약간
한 발 살짝 물러나는 모습이죠. 중국하고의 관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아무튼 다음 주가 관세, 상호 관세로 인한 시행이 수요일부터 전개되는 것이어서 이게 추이가 지금 그러니까 변동이 굉장히 크겠죠. 주가의 변동. 자, 이번 주 일단 일정으로는 8일 날, 화요일 날 삼성전자의 이제 가실적,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으로는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지수가 급락을 하면 이 등치 큰 애들이 버티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또 외국인의 매도가 어마무지하게 지금 또 전개됩니다. 그래서 8일 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이 9일 날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9일 날 발표.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관세로 인해서 물가의 상승이 전개될 소지가 많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기는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부동산 관련 상업 빌딩 관련 공실률도 상당히 지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래 시작이 됐던 3월 말부터 시작이 됐던 공매도 하면 뭐 외국인 돌아온다. 그게 되게 웃기는 말이죠. 공매도 하면 외국인이면 공매도만 하나.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이 좋으면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는 거고, 펀더멘탈이 안 좋으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공매도 재개했다고, 공매도 재개 일주일 외국인 6조의 투매를 합니다. 엄청난 물량이죠. 근데 이제 국내 정치적 불안이 약간 완화됐죠. 근데 지금도 좀 상존하기는 하죠. 그러나 큰 맥에서는 좀 완화됐기 때문에 좀 환율의 급등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환율의 급등이 전개되기보다는 조금 안정을 찾지 않게 워낙에 지금 많이 오른 상태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금 우려되고 JP 모건에서나 이제 미국 금융기관들 그랬죠. 경기 침체 확률이 뭐죠 50%가 넘어요. 한 40% 전망했다가 막 60%로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실물자산 토큰 증권이죠. 요게 이제 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한국에서 4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그럼 이제 토큰 증권 관련은 뭐 최근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또는 뭐 핑거라든지 뭐 다날 유진투자증권 뭐 토큰 증권 관련주 여러분 뭐 알잖아요. 옥션이라든지 뭐 요런 애들이 이제 예,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주 14일부터니까 이게 이제 개별 성격이죠. 가상화폐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그 미국의 가상화폐들이 근래에 이제 급락장에서는 조금 버티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하고 토큰화 컨퍼런스 요게 전개되니까 다음 주에는 요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미국의 고립주의, 중국의 우호 정책. 중국의 우호 정책이라기보다는 미국이 고립주의 하니까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하겠죠. 왜냐면 미국이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니까 중국하고 유럽하고 서로 이제 어떤 말들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중국이 주변국,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데 우호 정책.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국 관련 소비주. 왜냐면 트럼프의 이런 압박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개되니까 트럼프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니네들이 여지껏 미국을 착취했다. 중국은 이제 거꾸로 또,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같이 대응하자.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이 화장품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화장품이 K-뷰티, 여러분 너무나 잘 나가는 거 잘 알죠?
일본을 점령하고 미국을 점령. 미국의 이제 화장품, 미국 내 화장품 수입, 미국 입장에서 최고의 국가가 이제 대한민국이죠. 프랑스를 밀어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21% 이렇게 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이제 16% 2위로 이제 밀어내는 이런 모습이죠. 사실은 중국 비중은 낮아요. 화장품이 이제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슬림화되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국으로 인한 과거의 화장품의 엄청난 시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한한령이 이제 완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화장품, 엔터, 게임 이런 중국 소비주 그리고 트럼프가 이미 인정한 이제 대한민국 조선 또 트럼프의 이런 미국 우선주의, 나토, 주일 미군, 주한 미군, 방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코멘트를 이미 들었죠. 미국 국방부의 계획. 중국하고 대만하고 여기에 우선을 하고 나머지는 우방국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일단 한다. 그게 뭐예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나토에 수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주도권이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돈 더 달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각국이 지금 트럼프의 이런 걸로 인해서 방위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말하지 않아도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래도 상당히 가성비 좋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방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조선,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방산,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코인 증권, 뭐 좀 더 확산시키면은 이미 뭐 주가가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대선 전국에 따른 정치인 관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식들은 정치인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복골복 성격이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투자를 한다라면 저런 부분, 거기에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경우가 펀드멘탈이라든지 특히 이제 인디 브랜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메이저 기업은 아니고 그냥 뭐 국내에서 이제 중소 기업들 색조 화장품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 전반이 투자하는데 펀드멘탈이나 시장 환경이나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이제 화장품, 엔터, 게임, 중국 관련 소비주 또는 뭐 등치 큰 데에서는 조선, 방산 그리고 이슈가 이제 행사가 있는 코인 증권 관련 그리고 이제 투기판에 정치인 관련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펀더멘탈 제로야. 아니 그냥 저기 막 그 이슈 정치인 관련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웃기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르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은 이제 좀 뭐랄까 투자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해야 돼. 명품님 들어오셨네요. 명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장세에서 봐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시장은 뭐 보나 안 보나 폭락이죠. 월요일 날. 미 증시 폭락, 유럽 증시 폭락. 그런데요,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순리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야, 진짜 응?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증시는 또 이런 폭락이 나오면 또 반발이 나와요. 미 증시도 마찬가지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백악관의 어떤 정책 요런 부분들의 변화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제 9일 전 수요일까지 전개되는 걸 보면서 이제 타협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근데 지금 트럼프가 워낙에 강공세를 해서 쉽지는 않을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지금 낙폭 심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세부 사항 반도체 뭐 철강 자동차 이미 이제 관세 부과 대상
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낙폭이 심화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지금이 이제 워낙에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니까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화장품부터 이 지금 관세 전쟁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위험한 게 트럼프가 100년 전에 미국이 잘 나갔었다. 대공황 되고 나서 막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 속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때 세계 교역이 60% 수준이 이제 물동량이 줄어버리는 그러면 이제 뭐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좋았지만 나중에 이제 자유무역으로 가자. 이게 이제 나오게 된 계기였죠. 근데 트럼프가 그 시절을 회상한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자, 지금 뭐 우리 증시에서 그러면 보면은 이제 가령 아까 이제 중국 관련 이런 기업들의 모습들 화장품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화장품 또는 조금 그러면 피부 미용 한국의 이제 의료 관광 비슷하게 의료 관련해서 온 많은 사람들 중에 10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 피부 관련 이런 이제 관광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화장품 또는 뭐 피부 관리 파마리서치라든지 뭐 휴메딕스라든지 뭐 메디톡스라든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피부 미용 관련 조금 넓히면 이제 에스테틱이 되는 거죠. 이제 화장품 에스테틱 이런 관련주들의 모습은 지금 어려운 장세에서도 선방하고 있죠. 그중에 제가 이제 계속 말한 게 이제 미국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이 삐아다. 삐아가 왜 미국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죠. 뭐가 필요하냐? 삐아. 삐아 그러면은 병아리잖아요. 미국이 이제 계란이 지금 부족하니까 삐아가 필요하다. 농담입니다. 삐아는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이죠. 이름이 이제 삐아여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주에도 이제 이런 화장품 관련 뭐 힘들고 어려우면 단타로 한 뭐 1,000만 원 정도 삐아 같은 거 사놓으면 무리 없을 것이다.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요런 바닥 과정에서. 그래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머리 빡 들면 팔잖아요. 또 밀리면 또 지켜보고 뭐 이런데. 지금 워낙에 그 저기 뭐랄까 관세로 인한 트럼프의 엄포가 워낙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이게 들락날락 하면 결국은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이 갈 길이 멀다 이거예요. 갈 길이 멀다. 왜? 주식에 있어서 가장 아주 좋은 호재와 악재, 주식에 있어서 좋은 이제 호재 또 악재 이런 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적이 나쁘네, 뭐 실적이 좋니, 또는 뭐 무슨 대규모 수주를 했는데 뭐 어쩌고 캔슬이 됐니, 무슨 기업이 안 좋은 소송을 당했니, 이런 이제 호재 악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호재 악재에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어떤 주가가 많이 오르면 호재가 많이 나와도 언제든지 조정을 받고 어떤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악재가 많이 나와도 언제든지 반전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라는 게.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람이 지갑을 안 여는데 물건이 너무 싸. 에이, 그럼 야 이거 한번 사보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주포발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이 우리가 올해가 좀 기회의 장세다. 그 지금 한 3월까지는 그래도 이쪽 저쪽 해서 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관세로 이제 연중 최저점까지 이제 우리도 연중 최저점을 깨는 거죠. 내일이면은 미국은 뭐 완전히 뭐 묵사발랐고 그래 이런 화장품 관련 주식들은 견조하다. 또 화장품 관련주도 이렇게 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코스메카도 제가 이런 데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코스메카 사세요. 그냥 사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
쇼하지 말고 지금. 물론 내가 단타를 하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이것저것 하는 거지만 화장품이 워낙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이걸 이제 모르면 주봉으로 보는 게. 그럼 화장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이슈가 형성이 되어 오를 땐 이렇게 잘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근본 구조가 장기간 조정받고 나서 올라가는 거잖아. 여기도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지고 장기간 조정받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지금 관세 전쟁 뭐 이런 부분이 막 나오는데 이거 가만히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지 뭐. 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했으니까. 화장품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올라갔지만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들의 반등이 요즘에 이제 CNC 인터내셔널 이게 이제 좀 오르다가 또 쿵 무너졌잖아요. 아니 무너지면 어때? 그러면 무너지면 뭐 싸게 살 수 있는 계기지 뭐. 어? 물론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이제 한 번 더 보면 좋죠. 어? 장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빠지면 안 사고 오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 항상. 또는 뭐 선진 뷰티. 이게 대부분이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타. 선진 뷰티, 또 코스메카 코리아, 또는 뭐 클리오, 또 마녀공장. 마녀공장은 최근에 좀 눌렸죠. 이런 눌려도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단타죠, 단타. 열받아 버리면 한 10에서 15%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 이런 기업들은 유튜브에서는 지금 라이가님인가요? 라이카님이 들어오셨네요.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럴 때에는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어느 일정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코인 법제화 또 코인 관련 포럼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인 관련주들이 봐야 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마녀 공장 뭐 그리고 이제 이미 이런 그 에스테틱 관련주들 제가 이제 요 메디톡스, 케어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움직이면 잘 안 하죠. 이제 약간 노출됐죠. 이제 이런 부분. 근데 이 주식도 보면은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오랜 기간 횡보하고 또는 이제 뭐 케어젠 이제 저는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보는데 거래가 좀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것들 한 400주만 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전혀 우려할 사안은 아니죠. 데브 시스터즈 요게 이제 주말에 4% 이런 거 많이 올랐으니까. 또는 이제 요런 주식 IMT인가요? IMT보다 이게 아니고 지금 바이오 화장품 원료 관련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들 요런 애들이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리콘2는 유통이죠, 유통. 화장품 유통 관련.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빠지고, 이게 사실은 그 실적이 예상치보다 나쁘다 그래서 이날 시간에 이제 하한가 들어갔죠. 그 다음날 막 22%, 20% 가까이 이렇게 확 밀렸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반란, 명품 플랫폼, 반란의 이제 법정 관리. 근데 반란에 75억 투자했잖아요, 지금 자금이. 150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절반 투자하고, 이제 절반은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보면서 하겠다. 그런데 이 법정 관리에서 이제 그게 아킬레스가 된 거죠. 그래, 이제 그런 악재에서도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나름 견조하다. 화장품 유통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서 뭐 단기로 하는 사람은 단기로 하고 한번 뭐 5%, 7%뭐 경우에 따라 15, 우리는 이제 10% 수익을 목표로 두 번째 이제 매매가 전개되는 종목 실리콘2.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다. 결론은 뭐 제가 볼 때는 한 3만 5천 원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밑에서 산 사람들은 한 40% 정도. 그런 사람들 좀 여유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 엔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엔터, 게임. 엔터는 뭐 여러분 뭐 지금 하이브라 엔터가 그래도 이게 이제 이게 제조업이 아니잖아. 엔터를 제조업이라고 서비스. 근데 하이브, YG, SM, 엔터가 이제 중소형주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안정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등치 큰 애들 이런 종목군들 등치가 있잖아요. 엔터 4인방. 그리고 이제 유동성도 풍부하고 SM 같은 경우는 천주만 사면 1억이잖아요. 지금 11만 원대짜리니까. 그러니까 천주만 사면 1억이니까 내가 뭐 한 200주, 300주 이 정도만 사도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이잖아요. 유동성이 충분히 받침이 되는. 근데 이제 엔터에서도 지금 보면은 YG라든지 SM이라든지 또는 하이브 이런 애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또 많이 빠지네. 그게 JYP가 있잖아요. JYP. JYP는 많이 빠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내용 보면은 뭐 실적이죠. 뭐 실적이 뭐 일시적으로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실적이 좀 부진하다는. 예? 근데 주식 투자의 매력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라고 그랬죠. 가격.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증시가 폭락을 하고 또 내일도 걱정이 되고 그런데 가격적으로 그러면 급락이 나서 진짜 현대차가 지금 이런 현대차 어쩔 수 없죠 뭐 관세로부터 현대차의 미국 투자 이런 것들 하면서 트럼프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많이 밀려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막 토큰 증권이라든지 뭐 정치인 관련된 점에서 와 그러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의 많은 투자자들은 현대차, 삼성전자, 뭐 LG와 KB증권, KB금융이라든지 이런 등치 큰 회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지 이제 005930, 삼성전자 000660, 하이닉스, LG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연중 최저점 수준이야 다. 개인적으로는 내일 주가가 개파락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어, 투매가 좀 극에 달했으면 좋겠어요. 물량 확 집어 던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이런 관세 전쟁, 제조업의 부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섹타로 음, 성장주 섹터, 성장주, 성장주 섹터로 지금 부상하는 게 이제 로봇 또는 이제 바이오. 바이오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퇴색됐지만 AI. 이게 대한민국의 이런 기업들의 수익 구조는 형편없죠, 사실은. 대부분. 뭐 다 적자죠, 적자. 그래서 우리가 틈새로 보면은 투자할 기업들은 틀림없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응? 시장 전체를 보면 막 급락이 나오고 막 투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은 정치인 관련주도 막 할 것이고 뭐 코인도 할 것이고 아 나는 여기서 수익 는다. 근데 그게 전체 금액이 아니지 뭐 한 500에서 한 1000 정도의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 시장은 틀림없이 급락이 나와도 증시는 항상 과거에도 엄청난 안 좋은 이슈가 전개되면서 시장 폭락이 나와도 증시는 항상 그럴 때 기회가 온다. 그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논리적이지 않다. 근데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증시 많이 빠졌나요? 많이 빠졌죠. 미국 주식들 이렇게 보면 이 미국의 다우지수 많이 예, 많이 빠졌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뭐 180도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완화된 내용만 나오면 미 증시, 뭐 다우랑 나스닥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총 1위의 이제 기업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번지 점프하냐 막 물속으로 다 들어가고 또 저기 막 투매성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장세가 재밌을 거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은 내 주식이 콱 밀리지만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되나 어떤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증시는 항상 그래요. 주가 빠지면 호들갑을 떠르는 거야 항상. 막 그냥 전부 다 안 좋은 뉴스만 쫙 나열하고 또 조금만 오르면 또 전부 다 좋은 뉴스만 쫙 나열하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굉장히 괴롭고 막 응? 이거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또 증시가 올라가서 막 신고가 내고 그러면 뭐 또 시장은 매일 좋다고 떠들어가지고 또 꼭대기에서 또 사게 하는 거죠. 그런 지금 자리에서는 대부분의 말 없는 소가리하는 많은 분들 힘내셔야 된다. 지금 이런 시장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기회의 시장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말씀드린 이제 엔터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오른 SM을 투자하겠다. 그건 뭐 투자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SM.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죠. 주가에서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하나는 가격이다. SM.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하나는 가격이다. 암만 좋아도 많이 오르면 부담이 되고, 암만 나빠도 많이 빠지면 바보 아니면, 그러면 이제 JYP. 이런 애는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 이건 밀린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고 왜 밀렸나? 그래서 잘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게임들도 마찬가지죠. 게임도 이제 중국이 지금 게임 시장은 중국이 지금 제일 커요. 그런데 이제 게임 업체들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가령 이제 시프트, 요번에 이제 승리의 여신 미르, 이게 이제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업이야. 게임이야. 지금, 연중 최저점 수준. 그러나 이제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클래프톤, 이걸 이제, 이런 걸 어디서 해요? 제가 소개한 거는 이런 데에서. 또 이런 데에서 실적 좋다. 또는 이제 게임 하면은 이제 넥슨인데 넥슨도 지금 주가가 형편없죠.
넥슨을 볼까? 이것도 이제 실적이 이제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급락이 나온 거. 우리가 이제 항상 꼭대기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바닥권에 있는 것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잠깐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좀 물렸지만 그러나 시장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바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숲 같은 주식도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죠. 숲. 이런 분석이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이 숲의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단기에 급등을 했다가 또 다 빼버리죠. 이게 빠진 이유가 뭐냐? 쇼폼이다 이거예요. 쇼폼. 쇼폼이 뭐예요, 여러분? 숏, 롱. 숏이 짧은 거잖아요. 짧은 거. 쇼폼.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 요즘 사람들이 이제 긴 거 안 본다. 짧은 거 본다. 한 3분, 길으면 한 5분 안쪽에 짧은 동영상. 그래서 라이브로 오랜 시간 하는 아프리카 TV죠. 그런 콘텐츠들의 매출은 좀 줄고 쇼폼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이제 성장성에 약간 뭐 어쩌고 저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 말 들으면은 아유, 저걸 분석이라고 해놨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장기 동영상을 1시간짜리 동영상을 아니 5분씩 잘라도 되잖아. 오늘의 특징주, 오늘의 공략주. 뭐 방송하다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이 이렇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봐야 되지 않. 그것만 잘라가지고 5분짜리 만들면 그게 쇼폼이지 뭐. 그래서 그런 쇼폼이 대세인 시장에서 라이브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여러분도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해요? 1시간 가까이 하잖아. 벌써 지금 54분이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방방 뜨면은 막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빠지면은 뭐 관심 안 하는데 아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투자할 종목 틈새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보면은 여기도 이제 정치인 관련 일부를 쫙 놓고 또 토큰 증권 관련 기업들 몇 개 이렇게 딱 놓고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정치인 관련만 해도 한 3, 40개 되니까 당장 지금 뭐 여권에서 지금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김문수인가요?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 기업 한 세 개씩만 뽑아도 열댓 개 되지. 응? 그걸 우리가 다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리스크가 있지만 과거에도 항상 그런 주식들이 방방 떴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냥 관심 앞으로 이제 60일 내니까 6월 지금 초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이제 에, 펀더멘탈이나 어느 걸 고려해서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에서 뭐 에이트 여기 굉장히 많죠. 오리엔트 전공 뭐 최근에 막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화천기계 요거는 이제 조국이 관련 태양금속 그나마 그래도 이제 볼만한 기업다 한동훈 또는 뭐 진양산업이 오세훈인가요 이게? 또 삼보산업 이게 진양산업인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뭐 홍준표라든지 뭐 아니면 안내 이제 정치인 관련들 이런 거는 이제 테크니컬한 단기 투자 시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 토큰증권 관련해서는 뭐 옥션 서울 옥션 K 옥션 또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SM 또는 핑거 이런 것들 예, 예 알겠습니다 주포 발사님
그래서 요 이제 갤럭시아라든지 요는 또 핑거라든지 다 안 하고 이 K옥션, 서울옥션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한번 붙으면은 유동성이 딱 붙을 수 있는 거. K옥션, K옥션, 서울옥션 요런 것들은 이제 K옥션하고 무슨 옥션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옥션 치면 나오니까. 서울 옥션인데 왜 안 나오냐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가령 6천 원짜리인데 거래가 3만 주 됐어요. 최근에 이제 거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붙일 때에는 거래가 확 늘어나죠. 그러나 일상의 수준에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제껴놓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단타로 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든지 산업별 이런 부분들 이제 대표적인 건 이건 조선이죠. 조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이 조선은 지금 뭐 3년치 일감 다 있고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딜을 해야죠. 조선이라든지 이런 거. 관세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아이 트럼프 뭐 막 했는데 우리도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뭐 속된 말로 뭐 좀 약간 저자세면 어때? 그 국익을 위해서 좀 잘 협상을 해야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게 이제 그런데 이런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죠. 하나오션.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게 막 치고 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좀 스팟으로 한두 번 툭 들어올렸다가 또 밀렸다가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뭐 다른 조선주들 특히 이제 에, HD 현대 이것도 사실은 많이 올랐어 지금 이렇게. 또는 한국 현대죠. 한국조선.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밑에서부터는 오르긴 올랐지만 최근에 추이를 보면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이 괜찮죠. 삼성, 삼성도 이제 간간히 반등을 주는 거지, 연속적인 상승의 모습이 나왔던 게 아니야. 삼성중공업도. 이런데 가만히 보세요. 어디서, 이런 데에서 많이 빠졌을 때 사가지고 그냥 갖고 있었더니, 어? 만 원에 사서 15,000원에서 한 50% 이렇게 수익을 낼 수는 있어도 중간중간에 들어갈 때 이게 뭐야? 하루 뜬 거지 뭐. 여기서 요거 먹어서 뭐해? 하루. 요런데서 뭐 한 4, 5% 하루. 며칠 있다 하루. 연속적으로 한 3일 정도. 2, 3일 뜨면 끝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대형주를 투자한다 그래도 이걸 단타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걸 다 고려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미포는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게 또 미포죠. 이거 오르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어때요? 많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한번 오르면은 이렇게 팡 이거 갖고 투자 아니다. 이 정도 먹으려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더 올라가야지.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조선이 경쟁력을 갖고 지금 관세 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전쟁 와중에 미국의 어떤 필요성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던 기업들. 방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하나에어로 이 하나에어로의 이제 급락의 모습. 이 급락의 모습은 유상증자잖아요. 그래 많이 올랐죠, 이것도. 이렇게 오르다가 또 이렇게 반전 보이고. 이게 지금 한 번 오르면 전고점 아니에요? 한 번 오르면? 물론 이제 유상증자에 태클을 걸은 거지. 금감원에서. 보완해라. 근데 경영 승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보완 내용, 증자의 타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 반도체 지난번에도 이제 증시에서 이미 우리가 검증을 했죠 이제 가령 뭐 PSK 홀딩스
이 PSK 홀딩스가 이게 뭐였죠, 이게? 이거는 저거다. HBM. 요 PSK 홀딩스 우리 방프는 여기서 매도했어요. 여기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때 당시로 가면은 그 제2호 인수했던 기업이 뭐였죠? 제2호 인수권으로 증자했던 기업. 이게 엄청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서 한번 정리하자. 좋은 HBM의 뭐니까 불순물 제거 아니 저기 고대역폭 메모리 그게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PSK 홀딩스 갖고 있다가 이제 이날 매도를 이제 다 권해드린 거죠. 이제. (2차) 전지의 이수 페타시스인가요? 이수 페타? 그렇죠. 이수 페타네. 이수 페타. 이수 페타가 이제 이수 그룹에서 이제 제2호 인수를 한다. 제2호. 제2호 인수 유상증자 한 5,500억 규모인가요? 이거 발표해서 이날 폭락이 나왔잖아요. 폭락. 그래서 금감원이 야 이거 아니다. 보완해라. 그러니까 다시 폭등하고 또 2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3천억대 하면서 또 밀리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안 한다. 증자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에어로도 예전에는 이제 금감원이 좀 약간 개입을 좀 약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방산이 워낙에 지금 우리가 가성비라든지 이런 게 좋으니까 이게 이제 충분히 더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신고가를 잘하면 한 번은 돌파할 수 있어. 다시. 근데 이제 그러면 경계감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간 걸 생각해야지. 27만 원짜리가 78만 원. 엄청 올라간 거죠. 호가창 보면은 70만 원짜리가 이게 이 천주만 사면 7억이거든요. 가령 지금 가격에서 천주만 사면 7억이야. 백주만 사도 7천만 원이야. 백주만 사도. 예, 백주, 2천주 얼마, 200주 얼마인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여러분이 2천만 원, 3천만 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주가가 지금 이제 방산에 긍정적으로 이미 많이 올라갔다. 저도 이게 주변에 보유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팔면 안 된다. 물론 가격은 부담된다. 그러나 금감원의 태클이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도 말이 많죠, 여러분. 회사 증자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금감원의 이런 거는 볼멘 소리 할 수 있죠. 야, 증권시장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증자하기 위한 거예요. 증자. 증권시장의 본연의 의무가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면 시장에서 조달해라. 직접금융이라고 그러죠. 시장에서 너를 믿고 주주가 되려는 사람. 이게 빚이 아니잖아. 주주죠. 주주.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주들을 잘 설득해서 시장에서 원래 증권시장의 본연의 임무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회사들은 아니 우리가 증권시장의 본연의 모습이 자금 조달 창구로 증자라든지 전환사채 이런 거 매자닌 같은 거 해가지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냥 볼멘 소리 하죠. 그래도 금감원의 이런 적정한 태클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제 하나에어로 하나 시스템 방산주들이 지금 많이 했는데 이런 애들은 별로 뜬 게 없어 사실은.
이 주식이라는 게 만약에 이제 이런 데서 산다, 뭐 또 이런 데서 산다. 이게 좀 갖고 있어야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익이 많이 되는 거지. 단타하는 분들이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만 딱 해고 딱 나오고. 지금 자리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우리 방에서 투자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다 단기 낙폭이 심했는데 우리가 들어간 가격은 이 자리. 이런 데서 들어가라. 왜? 기술력 좋고 굉장히 좋은데 방산주들이 다 좋은데 얘만 빠졌다. 여기가 이제 12월 달입니다. 12월 대략 한 10일 전후가 될 거예요. 자, 12월 10일 전후에 자, 이건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모습이고 하나에어로의 모습을 보세요. 아까 말한 데가 여기에요. 이렇게 올라가죠. 본격적인 상승은 여기서 나왔지만 27만 원에서 여기가 45만 원 이렇게 올라가잖아. 계속 올라가는데 한국항공우주는 거꾸로 여기서 누구는 27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50% 60% 올라가는데 얘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살아. 올라간다. 자, 이거는 천주 사면은 7천만 원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죠. 내가 1,000만 원 사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2천만 원, 정말 3천만 원 한번 배팅해 볼까? 전혀 부담이 없죠. 가격 매력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이제 지금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어. 중간 반등이 한번 나올 시점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방산들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랬어요. 지금이야 관세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담 뭐야? 수출하는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서 물건이 좀 덜 팔리고 교육에 문제가 생겨서 가령 1,000개의 물량을 팔았다라면 관세가 너무 높아서 잘 안 팔려가지고 500개로 준다든지 실적이 저조해지고 그래 실적이 전혀 없는 또 수출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데 이제 성장주 앞으로 좋아진다. 바이오가 삼바나 셀트리온 그리고 제약주들은 거의 대부분 내수 국내에서 이런 부분이고 기술 수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기업들 또는 이제 로봇 관련 로봇은 말했죠. 우리가 관세 전쟁이 된다고 그래서 산업의 문명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로봇은 이제 계속 말하지만 산업용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왜 휴머노이드 끝장파는 휴머노이드 지구가 인간이 지배하고 있고 인간의 행동 방식, 인간의 생활 습관으로 주택부터 모든 게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이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하고 비슷한 로봇, 인간하고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세가 될 것이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용 로봇하고 뭐가 틀리냐? 인간하고 비슷해. 인간은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근데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갈 수 없는 위험한 지역, 긍정적인 생각 또는 전쟁. 그럼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는 인간형이니까 인간의 로봇이 인간과 가장 유사한 부분의 기술력 끝판왕은 손가락을 쓰는 정도로 로봇이 쓴다라면 가장 끝판왕이 될 것이다. 기술의 끝판왕. 그러면 손가락 관절의 역할을 하는 게 액추에이터다. 액추에이터는 기어나 모터나 감속기, 유압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 또는 내가 기업을 분석하는데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영업이 장사 얼마나 했냐 영업이. 근데 성장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야 다. 그래서 이제 상대 우리를 대신해서 분석하는 거. 삼성이 투자했대. LG가 투자했네. SK가 투자를 했네. 그럼 걔네들이 바보같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들의
재무사항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거를 갖다가 안 보고 했을까? 돈을 쉽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그래서 삼성의 레인보우 그리고 이번에 SK가 했던 유일 로봇 SK가 산업용 로봇이에요. 유일 로봇이. 근데 이거가 지금 뭐예요? SK가 이제 이 사실 2차 전지 생산 라인에 일이 되는데 휴머노이드가 대세니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현대차가 연내 현대차 생산 공장에 투입할 거다. 그리고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라네요.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내에 지금 테슬라 공장에 투입할 것이다. SK가 야 우리도 휴머노이드로 집중하자. 그러면서 이제 유일 로봇이 이제 단기에 급등이 한번 나온 거지. 이제. 이거 외에 기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 그런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 이런 애들이 무슨 뭐 수출에 트럼프 관세하고 뭐 아무 상관도 없어. 응? 제가 웃은 게 그 레인보우가 지금 카이스트 그 저기 뭐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억, 446억에서 30억. 조금 이제 개선이 되네. 당기순이익이 이건 뭐 다른 거죠, 이제. 영업에 무슨 비용이 이제 돈 조금. 이게 삼성이 투자했다. 삼성이. 또는 이제 유일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당연히 적자죠. 근데 지금 조금씩 매출은 매출이 이제 300억 정도. 이 주가는 저렇게 뜨는 거죠. 또는 로보티즈도 보면 이제 전부 다 적자예요, 다. 매출은 고만고만하네. 전부 다 한 300억 정도 매출을 지금 하고 있고, 다 적자고. 얘네들이 미국의 제조업부할, 우리 로봇의 기술이, 미국하고 중국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 1천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니까, 지금 이제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성장주 섹터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눈여겨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암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우리가 대기하고 있어요. 얘를 할까? 아니면 얘를 할까? 이런 부분들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내일 증시는 폭락이죠. 당연히.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 내일 아침에 시장에 폭락이 나오면 여러분 시장은 그 분위기잖아요. 기세. 이게 장이 안 좋으면은 좀 오른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제 이식 매물 그냥 빨리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장이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밀릴 거예요. 아침부터. 그리고 그런 섹터들 대형주들은 당연히 시장 조정으로 낙폭이 좀 심화된다 하더라도 거기다 대고 무조건 우리가 때릴 필요는 없다. 이 위기는 글쎄 모르겠어요. 트럼프의 노선이 트럼프가 바뀔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점을 만들려고는 해. 폭락이 나왔지만. 그래서 이런 위기는 항상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위기는 항상 과거에도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가령 이제 뭐 LG 에너지 2차 전지죠.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되래? 또는 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2차 전지 쪽이잖아요. 이게 이제 주말에는 주가가 많이 밀리다가 전부 다 이게 뜨는 게 보통 한 뜨면 한 10% 안쪽. 조금 열받으면 10% 뜨걸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고려해서 지금 장세에 위기이면서 기회 시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너무 지금 장 빠지고 뭐 뉴스 지금 보고 뭐 증권 관련 이슈 보고 이러면 전부 다 지금 안 좋은 뉴스예요. 극단의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의 제조업 부활은 말이 안 된다. 업종별로 틀리다. 첨단 산업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일부 부분은 미국 내부에도 이제 포드나 G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글로벌 뭐 파운드리라든지 일부 제조업을 인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한다고 하다가 뭐 박살 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막 적자되고. 응? 그러니까 이제 울며개점에 TSMC가 이제 인텔 같이 협업해서 한다고 그래서 인텔이 최근에 뜨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TSMC가 들어와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죠. 복합적이죠, 이제. 응?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안보 부분이 지금 중국이 압박에 들어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대만 자체로는 이제 굉장히 부담되죠. 근데 미국의 1.8배야. 응? 미국에서 생산하면은 1.8배야. 관세로 인해서 들어간다. 이건 아니고 안보와 관련 중국 5배, 베트남 10배, 동남아시아 전반의 국가들 미국 들어가면은 망하는 거지 뭐. 거기 뭐 노동자가 밸류 체인이 뭐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응? 사람들이 오랜 생활 습관을 들이면은 미국은 대부분 소비 관련이잖아. 서비스업이잖아요. 전부 다.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기축통화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업, 금융업 이런 쪽으로만 발달했는데 지금에 와서 야 공장에 가서 뭐 만들고 뭐 해 그게 되겠어?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의류 회사들 대한민국도 의류 회사들 그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저비용으로 생산하려고. 거기서 단가가 맞춰가지고 글로벌에서 시장의 가격을 얼마에 팔고 그래서 이득을 내면서 한 건데 갑자기 비용을 갖다 5배에 들어가는 쪽으로 가서 만들어라. 그러면 저게 되겠어, 저게? 응? 기업도 망하고, 종업원들도 구할 수 없고. 조선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노동자가 없어. 아니, 있어도, 우리가 뭐, 있어도 돼요, 뭐예요. 조선이나 이런 것들 아주 숙련된 기능공들이 있어야 된다고, 숙련된. 나중에 로봇이 하든 뭐 하든 그건 차후 문제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그게 우리도 많이 은퇴했어요. 많이. 장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미국은 없어. 그거. 그리고 제조업 부활하면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제조업 부활을 외치면서 트럼프가 떠들지만 지금 말들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돈독이 올랐나 봐 돈독이. 요번에 그 트럼프 카드 있잖아요. 금장 카드. 미국에 이제 투자 이민 70억 내야 돼. 70억. 70억 투자하면 영주권을 줘.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참 이제 이게 지원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한 미군에 대해서 주일 미군에 대해서 나토에 대해서 일견 맞는 부분도 있다고 봐. 걔네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왜 가서 이렇게 해주냐. 근데 너무 돈을 갖다가 밝히고 너무 지금 현재 나가는 것보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도 엄청 지금 잘해야 되죠. 우리도 엄청 뭐라 그럴까 응? 이 방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뭐 설렁설렁 한다는 건 택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력을 좀 하나로 모으고 진짜 현명한 이 뭐 소위 말해서 옛날에 보면 뭐 책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유능한 외교관들 이런데 하나가 돼서 잘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가야죠. 그런 면에서 수없는 외침을 받았던 대한민국 입장에서 역량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이번 기회도, 이번 위기도, 증시는 과거에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나오면은 야, 이게 어떻게 해결되지?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타인의 죽을 병보다 나의 감기가 더 심각한 거야. 항상 위기가 나오면 야, 이거 막 힘들고 언론은 막 안 좋은 걸 막 부각시키고 하지만 시장은 항상 어김없이 반전의 계기가 나와서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 또한 틀림없이 기회의 모습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합니다. 어렵지만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그런 위기를 같이 벗어나고자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런 분들은 오늘도 이렇게 이벤트 걸어놨어요. 지금 이벤트 걸어놨으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틈새 시장에서 정치인 관련이라든지 토큰 증권 관련이라든지 기타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단타로 적절히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지금 패밀리 가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게 없으면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시간이 지금 7시 20분, 1시간 한 20여 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힘내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였어. 위기는. 이번에도 변함없이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관세 전쟁으로 계속 치닫는다. 그러면 뭐 여러분 증시가 아니라 경기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난망의 시간이 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최악의 부분은 우리가 좀 배제하고,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리스크, 관세로 분한 이런 부분에 잘 대처해서 헤쳐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회장세로 잘 살리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